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입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이랍니다.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상 브리핑을 계속 이렇게 좀 제가 출연하지 않고 짧게 한 120초, 150초 영상으로만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좀 뉴스 설명도 하고 이번 주 뉴스를 정리할 때 한번 직접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또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먼저 오늘 오늘 제가 경주포커스로 정리하지 않았던 뉴스 중에 이건 어제 정리를 하긴 했군요. 태풍 콩렉 때 집중호우로 이렇게 지금 도로 위에 전면부가 이렇게 붕괴가 되고 도로가 이렇게 솟아나면서 엉망이 돼서 그래서 한동안 한 달 동안은 양천이 다 통행 금지가 됐고, 또 최근에는 우회를 해야 했던 이 국도 4호선 양북면 장항리 구간 또 한수원 부근에 그 도로 복구 공사가 모두 완료가 돼서 6월 30일 날 완전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7월 달이면 7월 10일 날 경주지역 해수욕장들 전부 다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교통 수요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할 텐데 이 공사 4차선이 완전히 좀 개통이 되면서 적어도 교통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좀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지금 원래 1월부터 지금 권선희 이사 체제, 교육부가 임명한 이사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경주대학교 어제 신총장 인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총장으로는 정진우 전 정의당 국회의원을 권선희 이사회가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진우 이 신총장은 1957년생인데요. 안양예고, 수원제일중학교 이렇게 교사로 있으면서 제14대 정교조위원장, 그러니까 제14대 전국교직원 노동자 위원장을 거쳐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국회의원 소속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정진우 새 총장이 지금 경주는 사실은 경주대나 서라벌대 양학교에 통합 문제도 걸려 있는 것 같고, 양 직원들 사이에, 교직원들 사이에도 좀 많은 또 갈등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학교의 어려움들을 잘 수습을 하고 정상화 본궤도로 이렇게 올려놓을지 많이 주목이 됩니다. 임기는 7월 1일 날쯤에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임기는 4년이라고 합니다. 정진우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주요 뉴스, 이번 주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5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조회수가 많았던 5위 기사는 이게 6월 27일, 그러니까 어제 썼던 기사인데요. 그게 이제 랭킹 5위에 올라올 정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석학은 경주대 신임총장의 정진우 전 정의당 국회의원을 학교 법인 원석학은 관선희 이사회가 임명을 했다는 소식이 6월 27일 어제 올린 기사인데 랭킹 5위에 될 정도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경주대 학교의 어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위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많은 네 번째 기사는요. 이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 현재 5월달에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이렇게 판정이 됐고, 그 이후에 5월달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또 6월달에는 면접도 받고, 그래서 곧 6월달 안에 민주당 새로운 어떤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임명을 하든지 현재 3명이 공모에 응한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도 알 테고요. 그래서 이게 6월 19일 날 1차로 발표가 났고, 또 6월 23일 날 2차로도 발표가 났는데, 경주는 여전히 24일까지도, 오늘까지도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지금 신청한 3명 중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처럼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2명이 이렇게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임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당원 중에서 누군가를 임명을 해서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경주는 여전히 경주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이번에 23개 지역위원장들이 민주당 중앙당에 공모를 했는데요. 지난 6월 19일 1차로 우리가 아는 정청래 방송인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정청래 마폴처럼 이런 분들은 12개는 단수로 지난 6월 24일에 발표를 했고 12개 지역위원장은 그리고 뒤이어서 지난 19일날 12개 지역위원장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24일날 추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경주시 지역위원장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공모를 했던 23개 중에 경주를 포함해서 경주, 경산, 경상도에서는 이 5개 지역위원장은 아직까지도 경선을 할지 3명 중에서 누군가를 임명을 할지 3명 중에서 경선을 할지 아니면 책임자가 3명 다 없다 그래서 직무대행체제로 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2차로 공모 지역위원장 발표가 났을 때 경주에는 경주시 지역위원장은 또 선정을 미뤘다라고 경주포커스가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사를 이번 주에 4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많이 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경주포커스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6월 24일 날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있었던 동국대 재학 중에 해군으로 복무했다가 또 소말리아 이런 체행을 타고 6개월 동안 또 외국 근무도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지난 5월 24일 날 진해에서 입항 행사를 하다가 입항 귀국 환영 행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최종근 하사의 추모석 그리고 추모나무도 심고 조그마한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추모하는 글도 새긴 추모석을 5월 24일 날 그때 동국대 교정에서 최종근 하사의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또 학교 관계자들 최종근 하사의 친구들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있었는데요. 그날 제막식 행사에 대해서는 경주포커스가 10분짜리 동영상도 게시를 해드렸고 또 동국대 이대훈 총장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병력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정부와 군이 데리고 갔으면 무사히 데려줄 의무도 있다. 이걸 강조했던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최근식 씨의 인터뷰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해드렸는데요. 그날 썼던 최종근 하사 동국대 교정에 이렇게 영원히 잠들다 이 기사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3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이 최종근 하사는 2016학번인데요. 경영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2017년 8월달에 입학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2학년 1학기 동안 도대 경주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했던 거죠. 진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난 사고에서 더욱 많은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조석을 하고 했던 것은 바로 경영학부가 있는 진흥관 건물 앞에 주문나무도 심고 했는데 학우들하고 이런 뜻 함께 늘 함께 하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주목나무가 살아서도 천년 죽어서 천년이랍니다. 그리고 화강암에다가 이걸 새겼는데요. 영원히 함께 하길 바란다 뜻에서 주목나무도 심고 추모석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날 최행암에 동료들도 왔고 그래서 참 이 기사에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댓글도 많던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3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2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2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6월 26일 날 톱으로 썼던 감사원에서 근천 송성리의 토속 채취업체 이 업체가 아주 장기간 불법으로 엄청난 양의 토석을 불법 채취했지만 경주시의 지도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감사원 감사 보고서 공개된 날 이 기사를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2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감사 이름이 토속 채취업체인 시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란 이 이름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경주 감사원에다가 이 국회법에 따라서 감사를 요청하면서 감사원이 이 부분만 별도로 들여다보면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열흘간 경주시청에서 와서 이렇게 감사를 벌였던 그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업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엄청량의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했지만 경주시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에는 사실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팀장급 공무원 한 명이 3억 넘는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을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감사에서는 이런 장기간 경주시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그 원인, 그러니까 이른바 유착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땅덩어리는 경주시가 관리해야 될 산림자원은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데 인력들이 민원 업무나 인허가 업무, 본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1회 이상은 이 허가사항이 잘 이행된지를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요. 그것조차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인데,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런 감사를 하니까 당연히 땡큐죠. 감사 결과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 주 경주포커스 독자들이 가장 불법 채취 관계는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한번 기사를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과연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경주폭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기사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조회수 1위 기사는요, 무슨 심각한 기사들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 삶하고 가장 직결되는 뉴스들을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황성공원 내에 경주시가 만들고 있는 그 작은 워터파크 물놀이장이 7월 15일날 개장한다는 이 기사, 6월 25일자로 우리 경주포커스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이 황성원에 현재 여수전당 옆쪽에 지금 물놀이장 거의 다 조성공사가 끝나서 마지 공사 단계에 있던데요. 이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열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이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휴장을 하고요. 그 어린이 놀이시설 한 6 정도 있고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쉼터 이런 편의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쓰고 봄, 가을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술의 전당 동편에 있고요. 올해는 개장 첫해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 아무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황선동일 테고, 금장까지 어린이들 많이 두신 부모님들 가깝게 걸어서라도 사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먼데 계신 분들은 차 타고라도 더운 날 황성원의 그늘도 시원하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그늘에 있어도 좀 덥긴 덥잖아요. 이 물놀이장,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가족들께서는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놀면 좋겠다. 근데 이게 무진장 수용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인원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쾌적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는 경주시가 좀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 전체적으로 물놀이 조성하는 데는 15억 들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이게 준하경 시장 공약 사업이었다고 하고요. 원래 처음으로 물놀이장 7월 15일 개장을 하고 8월 25일까지 운영을 하고 돈은 받지 않고 올라가는 개장 첫해라서 이 황성원 물놀이장 개장 이 기사를 우리 이번 주에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보신 기사였습니다. 무슨 골치 아픈 이런 기사보다 확실히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내 생활하고 이렇게 가장 바로바로 연결되는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경주포커스 이번 주에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5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안내 하나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안내해드릴 건 제가 출연하는 MBC 방송, MBC TV 방송 방송 안내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7월 2일날 밤 10시 5분에 포항, 화요일입니다. 7월 5일날 7월 2일날 밤 10시 5분에 포항 MBC TV에서 시시콜콜 택시라는 택시 타고 여러 도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이번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진동극장의 공단원들 해고 문제에 있어서 일단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모처럼 이렇게 방송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그 주제가 이번에 해월 최시영 선생 생가보고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냐, 해월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최시영 선생 생가보고를 주제로 하는 방송입니다. 왜 그 주제를 선택을 했나 하면 아시다시피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는 예전에 중앙교회가 있던 그 자리의 일부입니다. 그건 현재 경주시가 2013부터 그 중앙교회 터 건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 정부 공모에 응모되면서 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이 이번에 정부 공모에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건립비 50억 가운데 30억을 이렇게 경주시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주심상가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행생의 생과보고는 영원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각의 시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시영 선생 생가 주변 동학공원화 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민간단체에서는 사실은 생과보건을 포함해서 이 주변을 좀 최시영 선생의 어떤 사상도 기리고 또 도심의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유력한 콘텐츠로 사용을 보자. 또 그 바로 붙어 있는 천도교 경주교당은 1919년 3.1 마세운동을 앞두고 49일 동안 천도교 중앙총부의 지시로 전국 9개 장소에서 특별 기도회를 했던 그 중에 하나, 영남에서는 유일한 특별 기도처의 중에 하나, 영남에서는 유일한 특별 기도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독립운동의 사적지로서 또 최시영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위대한 사상가로서 또 동아의 2대 교주로서 물론 용담정에는 천도교 동아 발상지 성역화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의 생각도 잘 복원도 하고 하면 주차장만 덩그리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리 주차장 잘 지어놔도 도심에 볼 게 없고 살 게 없으면 오지 않을 텐데 오히려 좀 주차장은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좀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 조성을 하고 이게 이외에 한번 최시영 선생의 생활을 반듯하게 복원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이 없지가 않는데요. 이 주제로 제가 나와서 여러가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들, 진행 상황들을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알아다보는 그런 방송이 7월 2일날 밤 10시 5분에 포항 MBC TV에서 시시콜콜 택시에서 방송이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도 저희 경주포스에도 며칠 전에 제가 썼던 기사도 있고요. 그 기사도 한번 보시고 7월 2일날 밤 10시 5분에 방송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날 경주포커스가 제작했던 뉴스브리핑 이금주 주에서 많았던 기사 살펴보는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모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특히 이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꼭 건강에 잃지 않게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